월배 차량기지 이전이 결정됐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후적지를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대구시가 10년 만에 전면적인 시내버스 노선 개편안을 만들고 각 부근을 돌면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지만 서구 지역 주민들로부터 노선 개편안이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는 불만 사항이 쏟아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월배 차량기지를 달성군으로 옮기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남은 자리를 어떻게 개발할 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인근 주민들은 복합 문화공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시철도 월배 차량기지가 달성군으로 이전합니다. 대구시는 안심 차량기지와 함께 달성군 옥포읍으로 옮기고 도시철도 1호선을 제2국가산단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차량기지를 수용하는 대신 도시철도 연장을 요구해왔던 달성군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국가산단 한가운데에 1호선 역을 하나 건설을 한다면 달서구 차량기지 이전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제2국가산단의 출퇴근 문제, 근로자들 수급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겠다. 월배 차량기지 이전 문제는 달서구의 수건 사업이기도 했습니다. 1997년 건립된 이후 월배 지역의 팽창을 가로막는 기피시설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차량기지가 이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벌써부터 후적지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가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수영장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노인들이 배울 수 있는 또 아이들이 같이 함께 놀 수 있는 그런 문화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난개발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달서구 주민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월배 지역의 마지막으로 남은 공공용지인 만큼 아파트보다는 복합시설을 유치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복지가 가능하면 많은 부분이 공공용지로 개발해서 그런 그렇죠. 광경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중심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많이 요구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달서구에는 후적지 개발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주민들과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물어본다는 방침입니다. 전문가님 모시고 이렇게 건축법이라든지 아니면 도시 재생을 하면서 도시의 디자인 맞게끔 한번 우리 유천동이야 달서구에 어떤 랜드마크가 되게끔 한번 구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구시는 월배 차량기지 이전이 월배 지역의 새로운 도시공간 혁신을 가져오는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차량기지 인근에서는 이 도시공간을 혁신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반드시 수렴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대구시가 10년 만에 전면적인 시내버스 노선 개편안을 만들고 현재 각 구군을 돌면서 설명회를 열고 있는데요. 서구 지역 설명회 자리에서는 이 노선 개편안이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는 불만 사항이 쏟아졌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 기간을 오는 4일까지로만 잡아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김민재 기자입니다. 서구청 구민홀에서 열린 시내버스 노선 개편 설명회. 대구시는 서대구역 개통에 따라 현재 10개인 노선을 13개로 늘려 서대구역 접근성을 높이고 524번 노선의 굴곡도를 완화시키는 등의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 사이에서 234번과 750번 등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던 노선이 폐지된 데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특히 5천 세대가 넘는 평리 뉴타운 주민들은 도시철도 2호선 죽전역과 곧바로 연결되는 노선이 없는 데 대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지금 세대가 5천 세대지 네. 인구 수로 따지면 만 명이 넘어가는데 이게 너무 노선이 겨우 두 개밖에 없다는 거는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5천 세대 아파트면은 아파트 단지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단지가 아래쪽으로 전부 다 시민분들이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좀 지선을 만들더라도 배차 간격을 굉장히 짧게 해서 지금 계획을 했는데
그동안 주민들이 요구해왔던 도시철도와의 접근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달라진 게 없고 물론 서대구역에서 오는 노선도 몇 가지 없고요. 현재로 봤을 때는 저희 아파트 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는 2대가 다고요. 신설을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지하철 노선하고 연결된 노선이 하나도 없어요. 뭐 죽전역이든 두류역이든 뭐 지하철은 어느 노선만 연결이 되면 탈 수 있는데 지금 그 노선이 전혀 개편이 안 돼 있습니다. 대구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노선을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오는 4일까지 의견 수렴 기간을 못 박아 기한이 너무 촉박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우리 구청도에 주민들이 보시면 알릴 시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4일까지 좀 촉박할 것 같고요. 그리고 폐지 노선도 좀 많지 않습니까 지금? 네. 거기에 대해서도 좀 솔직히 주민들께서 폐지가 어떻게 되는지도 책을 봤을 때는 전혀 이해가 안 돼요. 하면 또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이걸 가지고 민원을 다 받았다고 노선이 확정이 되면 민원이 또 들어갈 것 같거든요. 대구시는 오는 12월까지인 노선 개편 확정 기한을 맞추려면 어쩔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대구시는 확정된 개편 계획을 내년 2월에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지난달 달서구 월성동 신천대로 진입로 중간에 탄력봉이 설치되는 등 교통체계가 변경됐습니다. 정체 현상을 줄이기 위한 조치였는데 어찌된 일인지 한 달 만에 모든 교통체계가 바뀌기 전으로 원상복구됐습니다. 안 그래도 상습 정체구역으로 악명이 높은 구간이었는데요. 운전자들은 면밀한 분석이 빠진 탁상 행정이라고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보도에 천혜열 기자입니다. 서대구 나들목 방향 신천대로 진입로입니다. 출퇴근 시간 많은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정체 현상이 발생하는 구간입니다. 운전 잘하는 사람들이 자꾸 끼어들고 그러니까 못하는 사람들은요. 아예 저기 못 가요. 진입을 못 해요. 달서구는 정체 현상의 원인을 이면도로에서 신천대로로 진입하려는 차량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정체 현상을 줄이기 위해 한 달 전쯤 교통체계를 바꿨습니다. 학산중학교 정문 방향에서 진입한 차량이 신천대로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1차로와 2차로를 구분하는 교통시설물을 설치했고 대건중학교 방향 250여 미터 지점에 회전 교차로를 만들어 2차로를 선택한 차량들이 신천대로로 진입할 수 있게 분산시킨 겁니다.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주로 평일 출퇴근 시간에 집중됐던 정체 현상이 교통체계가 변경된 이후 평일 낮 시간대는 물론 주말까지 이어진 겁니다. 여기가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 차량 통행이 엄청 많은데 대정교차로 하면은 거기 또 합류하거든. 합류하니까 엄청 여기에 교통 체증이 많이 왔어. 주요 포털에서도 오락가락 행정을 비판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확한 분석 없이 교통시설물부터 설치한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라는 겁니다. 갈라끼리 힘이 들고 좌측으로 이제 쭉 자선이 하도 밀리고 돌아오겠네. 이거 무슨 정체가 원가 심연한. 달서구는 지난 주말 이 구간의 교통체계를 이전으로 되돌리고 모든 교통시설물을 원상복구했습니다. 1차로와 2차로를 구분하기 위해 차선에 설치했던 탄력봉을 모두 철거했고 대건중학교 방향 회전교차로 운용 계획도 철회했습니다. 노면에 설치한 방향 표시를 지웠다가 다시 원래대로 그렸지만 회전교차로가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바닥 표시는 아직 희미하게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자 해서 시뮬레이션을 한 달 정도 한 겁니다. CCTV 달아서 모니터링을 했는데 초반에 좀 막힌 부분도 있고 지금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월곡로 신천대로 진입로는 약 300m 구간에서 총 4번의 병목 현상이 나타나는 상습 정체 구역입니다. 반복되는 정체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한데 행정당국은 시행착오만 되풀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전국의 케이블 TV가 함께하는 공동기획 지역을 살려라 시간입니다. 경북 구미시는 60년대 후반부터 전자와 섬유 산업 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중추 역할을 맡아왔는데요. 이렇게 반세기를 지나오며 굳어버린 공단 도시 이미지는
한편으론 도시 경쟁력과 성장에 있어서는 약점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최근 구미시가 과감한 변화를 통해 제도약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2022년 12월 구미시는 인구 520만의 중국 5대 경제특구 샤먼시를 제치고 2025 아시아 육상 선수권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5년 서울, 2005년 인천에 이어 세 번째로 기초단체로는 처음입니다. 구미시는 대회 성공을 위한 리허설로 올해 경북도민체전을 안정적으로 개최했고 20여 차례 전국 단위 행사나 국제 이벤트를 치렀거나 치를 예정입니다. 아시아 육상 선수권 대회 유치는 반도체와 방산 등 미래 첨단 산업으로 기존 정체성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국제 이벤트를 계기로 문화와 관광 인프라를 확충해가면서 또 다른 도시 경쟁력을 만들어가기 위한 포석입니다. 산업도시 이렇게 이제 기업하는 도시로서 조금 이래 좀 무미건조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의 도시는 창조적인 도시, 또 문화와 예술을 하는 낭만 도시, 이런 도시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노잼 도시에서 꿀잼 도시로 가자. 이를 위해 구미시는 낭만 관광과 신설에 이어 문화재단을 설립하면서 자연자원 관광 코스 조성, 지역 대표 축제 발굴 확대 등 도시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도시 정체성을 다시 정립하는 과정에서 구미 서체 개발과 관련 상품 출시 등 문화 요소를 활용한 도시 전반 이미지 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시도들이 쌓여가면서 구미에 대한 기존 인식의 변화는 데이터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로 3회째를 맞은 라면축제는 구미의 대표 축제로서 국내 1위 라면 기업 공장이 위치한 도시의 특색을 제대로 살렸다는 평가와 함께 11월 1일 개막을 앞두고 SNS 등 온라인에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구미시의 브랜드는요, 구미 시민이 아닌 바깥의 사람들이 구미시의 브랜드를 소비하는, 어떻게 소비하느냐가 더 큰 영향이 있습니다. 전국에 우리나라 5천만 명 중에 라면 매니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아는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거를 차별화되게 제공하는 것이 마케팅입니다.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인식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좀 더 이런 문화, 관광 또는 이런 그 낭만, 예술이 넘치는 도시라는 것을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라든가 다양한 홍보 이런 것들이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말 개통 예정인 대구광역권철도, 2030년 개항 예정인 신공항 등 광역교통 접근성 향상은 신성장을 향한 구미시의 과감한 변화에 큰 기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인 낭만 산업도시로의 변화, 구미가 당기고 있습니다. HCN 뉴스 김태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 지역에서 전세 사기 등으로 접수된 보증금 피해 금액이 4조 2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기도는 일단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새로운 인증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박희붕 기자입니다. 올해 경기 지역에서 전세 사기로 피해가 인정된 건수는 4,500여 건. 전세 보증 사고까지 합하면 19,000여 건에 달하는데 집계된 피해 금액은 4조 2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의 피해가 약 70%를 차지합니다. 분쟁 중에 있는 주택 등을 합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경기도는 한 20% 정도 증가될 걸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 돈 다 누가 부담해야 될까요? 허그가 도시보증기금을 이용해서 하는데 그거 다 세금으로 귀결되잖아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는 지난 7월부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전세 피해를 구조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참여하는 공인중개사는 위험 물건을 중개하지 않고 명확한 권리관계 안내,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달 기준 경기 지역에 등록된 3만 명의 공인중개사 가운데 약 37%인 11,000여 명이 이 프로젝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도 좀 신뢰 회복도 하고 젊은 친구들 전세보증금 절대 손해보지 않을 수 있는 뭐 작은 하나의 힘이 될 수 있다며 보태고 싶어서요. 꼭 참여했고 열심히 그대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계약 후 변동되는 정보들을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도 있어
임차인들은 보다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습니다. 이전보다는 불안감이 많이 해소되었어요. 임대인과 집에 대한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계약 후 권리관계 변동이 있었을 때 알림 서비스가 있다는 것도 마음을 놓게 했습니다. 경기도는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을 통해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동참하는 공인중개사를 올해 안에 50%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청년층 임차인들은 안전전세 지킴이 마크 찾기와 임차인 체크리스트 확인하기, 또 계약서 특약사항 확인하기 등 3가지 사항을 반드시 체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박희붕입니다. 대구의 근현대 역사를 조명하는 기획전을 잇따라 열고 있는 대구 근대역사관이 1909년 순종 황제의 대구 행차와 대구 사회를 주제로 작은 전시를 열었습니다. 일제가 기획한 순종 황제의 행차는 치욕의 역사로 기록되며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 전시에선 역사적 기록을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에 대한 수탈 기구였던 조선식산은행 자리에 조성된 대구 근대역사관. 조선식산은행 지점장실이었던 곳에서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 순종의 대구 행차와 관련한 기획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국권을 빼앗기기 직전 1909년 1월과 2월 순종 황제는 일제의 통감 이토 히로부미와 함께 서울에서 부산 그리고 서울에서 신의주로 2차례 순행을 했습니다. 반일 감정을 무마하고 친일로 전환시키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기획된 순행이었는데 이 순행에 대한 국내 여론은 좋지 않았습니다. 순종을 환영하기 위해 거리에 3만 명이 모였고 반면에 수창학교 학생들은 순종이 일본으로 끌려갈 수도 있다고 여겨 이를 저지하려고 철로에 누워 순종의 행차를 막으려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당시 달성공원을 찾은 순종과 이토 히로부미가 가이즈카 향나무를 기념식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이 향나무를 베어야 한다는 여론 등 논란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1931년 출간된 대구 물어라는 책에 기념식수를 했지만 이제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는 기록이 있어 현재의 향나무와 기념식수한 나무가 동일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지역사회에서는 순종 황제 행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아픈 역사라 하더라도 그 순종 황제 행차에 대한 기록물들이 남아있고 또 그 당시에 대구 사회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순종 황제 행차를 통해서 대구 사회를 한번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대구 행차 당시 순종 황제가 머물렀던 경상가명 선화당, 왕궁이 아닌 지방관청으로는 이례적으로 천장에 용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순종 황제의 대구 행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선화당 천장에는 아마 지방관청에서 유일하게 용 그림이 천장에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경복궁이나 창덕궁에 가면 그 천장에 용 그림이 있듯이 이 선화당에 용 그림이 있는 배경은 아마 순종 황제의 대구 행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순종 행차 당시 모습과 대구 사회에 미친 영향을 신문기사, 사진, 도서 등 다양한 기록물을 통해 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내년 2월 9일까지 대구 근대역사관 1층에서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2025학년도 유치원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유아로 2022년 1월과 2월생은 조기 입학도 가능합니다. 일반 모집 원서 접수는 11월 18일 사전 접수를 시작으로 같은 달 20일 본 접수 순으로 이뤄집니다. 해당 학부모는 1일부터 입소 입학 신청 사이트를 통해 희망하는 유치원 3곳에 원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법정 저소득층 자녀 등 우선 모집 대상자는 11월 1일부터 별도 일정으로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202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31일 달서구 정부 대구지방합동청사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훈련은 방화로 인한 건물 및 전기차 화재,
가스 누출로 인한 화재와 건물 붕괴가 일어나는 상황을 가정한 현장 대응 훈련으로 실시됩니다. 대구시는 훈련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내버스 달서 5번 노선을 우회 운행하고 임시 버스 정류장도 운행합니다. 남부청은 11월 동안 지역 내 경로당 등 노인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 결핵 이동 검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검진 과정에서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폐사진을 촬영하고 판독하여 이상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치료기관으로 연계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구청은 북성로에 청년 창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이 클러스터는 청년들을 위한 창업 지원 공간으로 회의실, 세미나실, 그리고 직접 운영하는 창업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창업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달성 군립도서관은 다음 달 9일과 16일 어린이를 위한 인형극 인형이 들려주는 달성 옛 이야기를 선보입니다. 이 공연은 달성군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한 창작 인형극으로 마술 공연도 함께 진행됩니다. 대구 세계시민교육센터는 다음 달 9일 가족과 함께하는 세계시민 실천 체험의 날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 24 가족을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센터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달 달성군 화원읍의 대구 교도소 후적지가 주민 호응 속에 청년 복합 공간인 청년 미래희망타운으로 재탄생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엔 월배 차량기지 후적지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월배 지역의 마지막으로 남은 공공용지인 만큼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새로운 도시공간의 혁신에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